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스트레스가 그냥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안 좋은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사이에는요, 아주 놀랍고도 깊은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분명 스트레스는 머릿속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왜 몸 전체가 천근만근 무겁고 아픈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강력한 힌트가 나옵니다. 해답이, 그러니까 범인이 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 우리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주 전신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유력한 용의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범인으로 지목해왔던 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뇌의 적응 능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는 아주 전통적인 관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재배선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에 적응할 때 바로 이 능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성 스트레스가 바로 이 중요한 재배선 과정에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뇌가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주요 우울장애나 PTSD 같은 심각한 기분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모든 비극이 오직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재미없겠죠? 이제 퍼즐의 전혀 새로운 조각, 바로 우리 몸의 국방부, 면역체계를 무대 위로 불러올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시작은 뼛속 깊은 곳, 골수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요, 물리적인 경보 신호가 돼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를 직접 타격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구체적인 생물학적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상신호를 받은 골수는요, 전시 상황에 돌입합니다. 마치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처럼 최초 대응팀에 해당하는 면역세포들을 엄청난 속도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의 공장이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갓동원된 면역세포 군단이 드디어 혈관으로 뛰어듭니다. 이제 이 염증 유발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신경 시스템, 이 두 거대한 세력이 드디어 마주치기 직전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아주 튼튼한 요새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요새를 지키는 성벽이 바로 혈내 장벽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아주 깐깐하게 경비를 서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가 바로 이 성벽에 균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경계를 넘어오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직접 넘어오기도 하고요. 또 IL6처럼 염증을 일으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메신저 분자들이나 심지어 뇌의 환경 자체를 뜯어 고치는 MMPA 같은 단백질까지 침투합니다. 이제 뇌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침입이 뇌의 아주 섬세한 회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염증 신호가 뇌에 원래 살고 있던 면역세포, 미세 악요세포를 깨웁니다. 그럼 이 세포들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뉴런 사이의 중요한 연결다리인 시냅스를 마구잡이로 가지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작업인데 너무 과해지는 거죠. 이 연구자료에 나오는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면역 시스템이 일으킨 이 염증 반응과 뇌의 재배선 오류가 그냥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기분 장애라는 하나의 결과로 모이는 핵심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면역 신호가 뇌세포를 깨우고 이 세포들이 신경망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우울증의 실제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점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턴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이 정신건강 치료에 과연 어떤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던 케타민이나 실로시빈 같은 치료제들, 이게 뇌에만 작용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강력한 항염증 효과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뇌 회로와 면역체계 두 곳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뇌 안에서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문제가 생겼던 그 무너진 성벽, 즉 혈내정벽 자체를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치료법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가? 바로 이겁니다. 뇌와 몸, 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기 때문이죠. 이중작용의 힘. 이건 뇌와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뇌가 벌이는 아주 복잡한 전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이 뇌와 몸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어떤 건강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